네바강을 낀 북극의 베니스, 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장 상트페테르부르크. 화려했던 러시아 제국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에 놀라운 유물 한 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세계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에는 중앙아시아 알타이 산맥 일대 파지리크 호번에서 출토된 기원전 5, 6세기경의 유물들이 다량 전시돼 있다. 한반도에서 수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에서 다시 만난 고곡. 기사를 태운 말의 가슴과 얼굴에는 고곡의 푸른 빛이 선명하다. 고곡은 중앙아시아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북아시아에서도 나타난다. 과연 고곡은 어디서 왔길래 아시아의 북방지역 여러 곳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일까? 고곡은 신라의 금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단 하나뿐인 가야 금관에도 고곡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다. 백제 문영왕릉에서는 고곡이 좀 더 특별한 모습으로 발견된다. 금으로 만든 모자를 씌워둔 것으로 보아 고곡이 매우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곡은 고대 왕족들의 전유물도 아니다. 귀하고 숭배받는 모든 것을 일컫는 상징물이다. 일본 나라시에 있는 동대사.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 대불정과 흔히 나라 대불이라 불리는 동양 최대 불상으로 유명한 일본 불교 화엄종의 본산이다. 이 유서 깊은 절에 놀라운 불상이 하나 있다. 동대사 3월당에 있는 이 불상은 특이하게도 광배를 수천 개의 구슬과 많은 고곡으로 장식하고 있다. 부처의 존엄함을 고곡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 유적에 고곡이 등장하는 예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8년에 걸쳐 진행된 경주 황룡사지 발굴에서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는데 고곡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고곡은 이렇게 사찰에서도 귀한 존재로 여겨왔다. 불교를 숭상한 것만큼 고곡 역시 귀하게 모셔졌던 것이다. 황룡사에서 출토된 고곡은 거대한 장육존상 곳곳을 장식했을지도 모른다. 왕관에서 불상까지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된 예를 근거로 학자들은 고곡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학설을 제시해왔다. 고곡의 머리 부분은 아이의 툭 튀어나온 이마를 닮았고 알파벳 C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형태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그래서 고곡이 태아에서 기원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고곡은 달을 상징한다는 설명도 있다. 꽉 찬 보름달은 풍요를 상징하는데 이런 달을 닮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옥 귀걸이인 결상이식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고곡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영덕 오포리에서 발견된 이 청동기 시대 고곡은 결상이식이 둘로 쪼개진 듯한 느낌이다. 차오르고 지기를 반복하는 달은 생명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대변한다. 영덕 오포동에서 나온 그 고곡은 이 고성 무남리에서 나온 신석기 시대 때의 그 결상이식을 반으로 나누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덕 오포동에서 나온 바로 이 고곡 같은 경우는 그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과 같은 모양으로 된 것을 반으로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된 것인데 이와 같은 형태의 그 고곡의 원형이 바로 신라 고분에서 또는 삼국시대 무덤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고곡의 원형이 아닌가. 물고기를 고곡의 기원으로 보기도 하고 짐승의 이빨이나 상아 혹은 맹수의 발톱을 본떠서 고곡을 만들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이빨이 장신구로 정교하게 발전해가면서 고곡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고곡이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학설들이다. 짐승의 이빨을 상징하는 고곡은 저 멀리 북방 대륙을 건너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도 발견된다. 중앙아시아 알타이 산맥 파지리크 고분에서 나온 대형 모포. 이 거대한 모포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동양인 사제, 즉 샤먼을 만나러 온 말탄 기사의 모습이 보인다. 그 말의 콧장등과 가슴에 그려진 것은 우리의 눈에 분명 고곡이다. 급서를 보호해서 말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서 기사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고곡 장식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곡이 그려진 이 모포와 함께 멧돼지 송곳니 장식도 발견됐다. 시베리아 일대에서 짐승의 이빨은 인간의 다음 생애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 멧돼지 송곳니와 고곡을 한 말 그림이 출토된 곳은 중앙아시아의 알타이 산맥 지역이다. 남부 시베리아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에는 쿠르간이라고 하는 수많은 돌무지 무덤이 있는데 신라의 무덤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한다. 중앙아시아 알타이 산맥 일대에 위치한 쿠르간들은 약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고분이 돌을 쌓아 만든 적석총, 즉 돌무지 무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무덤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돌을 층층이 쌓아 올리고 그 안에 나무로 만든 곽을 안치했다고 해서 이러한 무덤을 적석 목곽분, 즉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한다. 이러한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경주 천마총이다. 높이 13m의 거대한 원형 봉분은 사람과 유물을 넣은 나무 덧널과 봉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돌로 되어 있다. 내부를 파고 들어가려고 해도 위에서 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구조가 오랜 세월을 넘어 찬란한 금관과 고곡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준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특히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우리에게 신라 최고의 회화도 남겨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마도다. 순백의 천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힘찬 기운의 그림. 이 그림의 테두리에는 식물의 싹이 덩굴이 되어 자라나는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마치 고곡을 연상시켜 흥미를 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덩굴 무늬와 비슷한 문양이 파지리크 고분의 모포에도 등장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형식의 무덤과 고곡, 그리고 같은 형태의 장식 무늬. 머나먼 공간과 긴 시간을 뛰어넘는 동일한 조형의식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시베리아의 심장 알타이 산맥. 천마총과 같은 돌무지 무덤이 대거 발굴된 곳이다. 파지리크 고분으로 가는 길 곳곳에서 우리네 선앙당과 비슷한 신목을 볼 수 있다. 돌무더기와 선앙당, 나무 숭배 등은 한반도와 만주 대륙, 시베리아 일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토템 신앙이다. 파지리크 고분군은 지금도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땅 위로 드러난 돌무더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일대는 온통 돌무지 무덤뿐이다. 알타이 산맥 곳곳에서 발견되는 돌무지 무덤은 이 일대 전체가 거대한 고분군임을 말해준다. Мы присутствуем с вами в Маминском районе Республики Алтай. Курганный могильник Чултуков-Лок-1 находится в 1 километре от села Манжирок. На этом поле расположено около 80 курганов эпохи раннего железного века. Называется памятник Чултуков-Лок-1. Чултык значит обрезанный. Вот это все местечко называется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Чултуков-Лок-1. 끝이 보이지 않는 시베리아 들판을 달리다 보면 비슷비슷한 모양의 통나무 집들을 발견하게 된다.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의 돌무지 무덤은 이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나무 집을 무덤 속으로 그대로 넣어둔 것과 같다. 삶과 죽음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듯 사람이 죽으면 평소 살던 집과 비슷한 형태로 통나무를 쌓아서 공간을 만든 후 그 안에 유물과 시신을 넣고 그 위를 돌을 쌓아 막아버린 것이 전형적인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식이다. 고곡은 이렇게 쉼없는 돌무지 무덤들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시베리아와 한반도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걸까? 이러한 돌무지 무덤에서 출토된 나무를 깎아 만든 이 말장식은 역시 멧돼지 송곳니 모양이다. 고곡이 상징하는 생명의 연속성이 바로 이러한 짐승의 이빨 장식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명을 상징하는 고곡의 도도한 흐름은 중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도 계속된다. 러시아와 중국을 나누며 흑룡강으로도 알려진 이곳 아무르강 유역에는 나무로 만든 고곡 형태의 장신구가 출토된 중앙아시아와는 달리 실제 옥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출토되고 있다. 고곡의 모양을 한 장신구이든 실제로 옥을 사용한 것이든 간에 고곡 문화는 이렇게 북방아시아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돼 왔을 가능성이 높다. Сказать то, что это был престижный предмет, это, конечно, это точно совершенно. Потому что кольца, которые серьги, и серебряные, как вот то, что я вам показал, да, и бронзовые, они встречаются почти в каждой могиле.
Да? Ну-ка, И я, покажите. и я уверен в том, что когда люди носили эти кольца, Мгм. наверное, почти всегда На была на подвеска. лагуни. Да. 아무르강 유역에서 출토된 옥기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옥 장신구가 한 점 있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결상 이식과 흡사한 모양의 옥 장신구인 것이다. 그렇다면 고곡의 모양을 한 장신구이든 실제로 옥을 사용한 것이든 간에 고곡과 관련된 흔적이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Корейский этнос – это часть большого та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ареала,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народы, которые мы сейчас знаем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уходящие очень глубоко,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в неолит. Вот. Мне вообще кажется, что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районах Юго-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Китая, Восточной Монголии и Юг Приморья, это тот большой регион, в котором, как в котле в большом, варились предки многих народов. 이러한 맥락에서 알타이의 고곡 형태 장식보다 훨씬 오래된 고곡이 아무르강을 넘어 만주 지방에서도 출토된다는 것은 북방아시아의 거대한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곡을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중국 능원시. 인구 63만의 요정성을 대표하는 도시다. 능원시 거리에서 가장 먼저 만난 이 독특한 조형물은 옥룡이라고 불린다. 옥룡 바로 아래에는 여신의 고향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중국 요녕성 일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옥과 관련된 유물을 두고 현지인들은 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중국 한족들은 중원 문화가 황하 유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일대에서 황하 유역보다 빠르면서 돌무지 무덤, 빗살 무늬 토기 등 한반도의 특징을 강하게 띈 홍산 문화라는 새로운 유적들의 존재가 밝혀지자 위기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홍산 문화 유적의 촬영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한국의 고대사와 관련된 유적은 촬영 금지이기 때문이다. 힘들게 촬영 허가를 얻은 끝에 마주하게 된 우하량 유적지. 광활한 평원에 거대한 돌무지 무덤이 넓게 펼쳐져 있다. 돌을 쌓아서 만든 신라의 고분을 연상케 한다. 우하량은 유적지의 분포가 크고 넓으며 대부분이 돌무지 무덤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동북지방의 옥기들은 이런 무덤에서 나왔다. 무덤의 주인을 장식하는 데에 옥이 사용된 것은 영원히 썩지도 않고 변형되지도 않는 옥의 특성 때문이다. 특히 귀걸이로 보이는 이 옥기는 아무르강 유역에서 발견된 것과 흡사하다. 사실 신라 금관에 사용된 옥도 부장품일 가능성이 많다. 신라의 금관 중 가장 많은 103개의 고곡이 달려있던 금관총의 금관은 사실 급하게 만든 흔적이 역력하다. 금관의 테두리를 보면 뭔가 허술한 점이 있다. 고곡이 달린 자리가 일정하지 않고 군데군데 실수로 뚫은 듯한 구멍이 있는 것이다. 그 잘못된 실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라 금관을 생전에 금관의 소유자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신라 금관은 일상용품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염습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서 얼굴에 덮어 씌워준 일종의 장례용품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잘 증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갑작스레 왕이 사망하자 장례식을 앞두고 급하게 고곡을 만들고 달았던 것은 아닐까. 바로 고곡이 부장품일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하량을 비롯해서 고조선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곳들의 유적으로 이루어진 홍산 문화의 특징은 돌로 만든 돌무지 무덤에 시신이 옥기리와 함께 매장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옥은 시신의 가슴에 있는데 그 형상은 용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옥룡이라고 부르는데 꿈틀대는 용의 모습을 옥으로 만들어 생명의 영원 불멸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돌무지 무덤과 옥기류의 사용, 그 외에도 홍산 문화는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 심양시의 북쪽에 위치한 신락 유적지, 복원된 신석기 시대 주거지에서 많은 토기가 출토됐는데 대부분이 빗살무늬 토기다. 빗살무늬 토기는 중국 대륙에서는 출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한반도 고대 문화의 대표적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홍산 문화가 한반도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와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은 신석기 시대 이래로 같은 계통의 토기인 빗살문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신락 유적의 토기는 그 빗살문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양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과 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 모두 보이는 것으로 두 지역의 문화적인 그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빗살무늬 토기만이 아니라 이 일대에서 출토된 결상 이식은 고성 문암리의 결상 이식과 매우 닮아 있다. 시베리아 일대와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중국 동북 지역, 그리고 한반도로 이어지는 문화적 유사성, 그 도도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고곡이 특정한 형태를 띠고 발전해 갔음을 홍산 문화 출토의 옥기들은 잘 설명해준다. 내몽고 자치구에 위치한 적봉박물관에서 우리는 용과 관련된 다양한 옥기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옥룡 역시 우하량의 옥룡과 비슷한 모습에 한반도의 고곡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더욱 입체적으로 변한 이 옥룡은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목덜미의 갈기까지 힘차게 뻗어 있어 더욱 강인하고 날렵해진 모습이다. 이처럼 홍산 문화에서는 한반도의 고곡같이 단순한 모습에서 점점 용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다양한 옥기들이 발견된다. 용이라는 것은 일정한 그러니까 정해진 형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이 홍산 문화에서는 중국과 다른 이러한 형태로 용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 그 후반기에 나타나는 그 고곡의 형태에서 그다음에 물고기의 형태로 다시 물고기의 형태에서 용으로 변하는 과정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옥과 용이 결합된 홍산 문화의 옥룡을 바로 고곡의 기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남강 상류의 한 갈래인 이곳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1996년 진양댐 방수 제방 공사 중에 대규모 청동기 시대 추락지와 함께 옥공방 유적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도 청동기 시대의 고곡 제작이 이루어졌던 것일까?
옥을 만든 곳으로 추정되는 유적지에서는 옥을 가공하기 위한 원석이 출토됐다. 이곳에 옥방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옥을 갈고 고곡의 형태로 연마하는 데 쓰였던 갈돌과 숫돌 등이 발견돼 아주 오래전부터 삼국시대 것과 유사한 형태의 고곡이 제작됐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곡들은 옥방에서 갈돌을 이용 특유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다듬어졌을 것이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에 이미 고곡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놀라운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마을은 옥방마을로 불렸다는 것이다. 댐 공사로 마을 전체가 고지대로 이동했지만 옥방마을이라는 명칭은 변하지 않았다. 그게 참말로 이상합니다. 우리들도 옥방이 왜 옥방을 지졌을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도 하는 소리가 이제 아무래도 옛날에도 옥을 뭐 다루는 그런 무엇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옥방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상 시부다. 이 어른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들은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없지만도 지금 우리도 생각해봐도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발굴을 해보니까 그 뭐 옥에 관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과연 이래서 옥방이라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남강 옥방 유적에서도 돌무지 무덤, 즉 적석총이 산재해 있고 이러한 무덤에서 고곡이 출토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곳에서 출토된 황옥제 고곡은 부드럽게 굽은 유연한 모습이 홍산 문화에서 출토된 고곡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특히 중요한 건 우리는 이것이 전부 거의 다 돌과 관계되어 있는 묘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적석목각분이라든가 그 석관묘라든가 석광묘라든가 지성묘라든가 적석총이라든가 그런 같은 묘제를 쓴 사람들은 같은 문화를 형성한 사람, 내용물도 상당히 유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같은 민족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대에 우리 고조선 지역의 중심구역인데 고조선 사람들의 그 선주민들이 막 그런 무덤을 형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대개 동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말한다면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 홍산 문화의 고곡이 우리 고곡의 원형이며 용의 변형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유물이 있다. 이 모자 고곡의 몸체에는 수없이 많은 홈이 패어 있다. 마치 물고기의 비늘 같기도 하고 그 크기와 간격도 일정한 것이 누군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새긴 것 같다. 이 중에 도들무늬 새김으로 장식한 이 정교한 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 모자 고곡의 둥근 홈이 모두 몇 개인지 하나씩 세어보았다. 엄마 고곡과 아들 고곡에 등과 배 쪽을 가리지 않고 빼곡히 박혀있는 고곡의 둥근 홈의 개수는 모두 81개. 9와 9의 곱인 81이란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지 않을까? 예로부터 용생구제라 하여 용에게 9자식이 있다는 설이 있다. 9라는 수는 원래 용과 특별한 관련을 가진 숫자인 것이다. 원래 용은 그 등에 81개의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 81개라는 수는 한 자릿수 중 가장 큰 양수인 9을 2번 곱한 것이다. 9는 왕이나 황제와 관련된 숫자로 곧 용의 상징이다. 81개의 둥근 홈이 용의 비늘을 가리킨다면 모자 고곡은 곧 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고곡과 용의 연관성은 일본에서도 나타난다. 오키나와 쿠지 마을의 무녀가 고곡 목걸이를 걸고 풀을 엮은 나무관을 쓰고서 마을 제사를 주관한 것. 이것 역시 고곡과 용을 숭배하는 것이었다.
今日の祭りでも出てきますが、草の冠をするわけです。これは一変廃れた2000年以前に廃れていた蛇信仰、縄文、日本では縄文と言いますが森の思想ですね。これをもう一遍復活させるという意味があっただろうと思います。ですから、蛇というのは竜の別名です。竜を頭に乗せていると、これと同じ意味を持つだろうと思います。この人間の頭にその竜が、神様ですね、神様を乗せているという意味だろうと思います。 신라의 고곡들은 용을 상징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중국의 옥령과 달리 왜 이렇게 단순한 모양일까? Конечно, между хуншанскими S-образными нефритами и когок есть как общее, так и различное. Общее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форма S-образная. Да, когок – это каплевидная, но все равно форма S-образная. А различие заключается в следующем. Хуншанские – это ранние. У них хорошо проработаны детали. Когок – это уже стилизация. Это уже упрощен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Можно сказать, массов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전국토가 박물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우리 땅의 남쪽 끝자락 땅끝 마을, 이곳에서도 고곡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청동기 시대가 지고 철기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고곡을 만들었다. 전라남도 해남군 군곡리, 이곳에서 우리나라 서남해 안 최대 규모의 폐총이 발견됐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철기시대 유적지이기도 한 이 조개무지에서 고곡을 만든 거푸집이 출토됐다. 통상 고곡은 갈아서 만드는 것이지만 이 지역에 살았던 철기시대 사람들은 거푸집에다 녹인 유리를 부어서 고곡을 생산했던 것이다. 이것은 철기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생산 방법에도 변화가 왔음을 말해준다. 이 거푸집은 기원 전원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요리옥을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입니다. 청동시대에 일일이 갈아서 만들던 옥에 비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분명 신라 금관에도 많은 수의 고곡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장례라는 급박한 순간에 만들어야 했을 부장품이라면 간략한 형태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시베리아 신화에서 용을 상징하는 애벌레의 단순한 모습에서도 고곡이 용의 간략한 형태라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용이 고대 제사장, 샤먼의 상징이라면 고곡 역시 무석이나 제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하량에서 약 8km를 가면 동산취라는 유적을 만나게 된다. 네. 아, 또 저거 图片啊. 홍산 원화의 图片啊. 동산취 유적에서는 옷길이와 함께 진흙으로 빚은 여신상이 출토됐다. 고대 사회에서 여신의 복부를 이처럼 풍만하게 만든 것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런 모습과 비슷한 여신상은 이렇게 한반도의 북쪽에서도 출토된다. 이 지모신은 유적지 최상단에 위치한 제단에서 출토되었다. 이 제단은 주변의 모든 지역이 잘 내려다 보이는 구릉의 정상에 세워져 있다. 이 지역은 나지막한 구릉이 있고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이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 제사 지내기 좋았던 그러한 위치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신상이 나왔는데 바로 그걸 이제 동양의 비너스라고도 불리고 해서 홍산 문화가 이 제사를 지내던 민족이고 옥기를 지내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밝혀진 다음부터 이 동산취를 시작으로 해서 이 지역 일대에 다양한 홍산 문화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하량 유적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여신묘라고 불리는 무덤이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여신상은 진흙으로 만든 얼굴인데 눈은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옥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여신의 얼굴은 튀어나온 이마와 치켜 올라간 눈꼬리 그리고 광대뼈를 하고 있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풍만한 여신의 손에서는 풍요로움을 느낀다. 치신이다. 풍요잖아요. 그 여신이라는 건 뭐냐? 치신. 용은 천신일 거고, 그죠? 치신이다. 용 자체도 상스러운 동물이다. 그죠? 천상의 동물이다. 여러 가지 물의 발표를 한다. 그죠? 농경문화다. 여러 가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용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신앙적 요소가. 용을 숭배하고, 그죠? 용신이 있고, 용신이 있잖아요. 또 제사 지내고. 죽은 자 가슴 위에 옥룡이 있는 것도 용이 상징하는 불멸성을 부여받기 위함이다. 이 마을 사람들 역시 고곡을 신으로 숭배한다. 해마다 축제를 열어 마을의 안녕과 복을 기원한다. 어쩌면 이 신사에서 받들어지는 고곡도 용의 모습일지 모른다. 아무튼 용의 모습을 한 고곡은 이미 고대 사회에서 숭배받던 존재임을 이 신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곡을 신으로 숭배하는 곳이든 그저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던 간에 고곡은 용을 형상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고곡과 용의 관련성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금방이라도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 것 같은 용의 모습에서 신령스러운 기운, 즉 영기가 느껴진다. 용의 몸에서 발산되는 기운, 그것은 바로 고곡의 형태를 하고 있다. 용의 몸에서 다시 연기가 발산하죠. 등과 꼬리 부분에서 조그만 연기 표현이 다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용에서 다시 연기의 싹이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것은 모자 고곡에서 다시 작은 연기의 싹이 돋아나고 있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연기 무늬는 고구려 고분 벽화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고사리나 덩굴선 모양 혹은 불꽃을 형상화한 연기 무늬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기운을 표현한 것이다. 우주에 충만해 있는 기운, 생명이 움트는 고요하지만 강렬한 기운이 바로 연기문이다. 생명의 싹인 이 연기를 3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고곡이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무한히 재생산하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한데 모자 고곡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연기의 싹을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큰 게 또 이게 파생돼 나오죠. 바로 거기에서 작은 싹들이 지금 움트어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거하고 모자 고곡에 다시 거기 여러 개의 조그만 고곡이 파생돼 나오는 거하고 맥락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러한 조형 정신에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인위적인 힘으로 쉽게 가려지거나 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잠재적인 의식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이란 추상적인 존재를 중국보다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는 것인가? 이곳에서 꽃피운 홍사 문화가 용의 진정한 고향이라면 이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동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형성화돼서 중원으로 간 거지요. 은은 중원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용하면 중화민족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사시대 그 시기에는 용은 이 동이 지역에서 가장 일찍 형성이 됐고 보편화됐고. 실제로 중국에서 제대로 된 용의 형상은 홍산 문화보다 훨씬 후대인 은나라나 상나라 때 나타나며 고국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У Хуншань были определенные связи с китайской равниной. Труд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столь похожее изображение, S-образные вот эти подвески. Известно, что в этих надписях упоминаются народы, которые жили севернее. В том числе, в частности, есть племя дракона, Лун. Может быть, связи были достаточно ранние и тесные. Влияние с центральной равнины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 было все-таки минимальное. А как раз то, что такие символические вещи из Хуншань попали в Китай, на мой взгляд,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Это скорее влияние с северо-востока на центральную равнину, чем наоборот, да? То есть это... 산 전체의 암석이 자홍색을 띠고 있는데 홍산 문화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나왔다. 한국사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이 문화는 중국사를 전공한 러시아 학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중국 고대 문화에 영향을 끼친 유적이다. 홍산 문화의 옥룡은 신라 금관의 고곡이 곧 용이라는 등식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국은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관통하는 거대한 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홍산 문화에 그 원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고대 문화는 중국 한족의 문화, 중원의 문화와는 계통이 전혀 다른, 오히려 중원의 문화에 영향을 끼친 우리만의 독자적인 것이다. 이곳의 역사는 곧 우리의 역사인 것이다. 이것이 고국의 진정한 비밀이다. 파레를 무너뜨리고 이곳을 차지한 요 나라는 그 기념으로 이처럼 거대한 탑을 세웠다. 홍산 문화가 꽃을 피우던 시기부터 파레가 사라지기 전까지 이 땅은 바로 우리 역사의 무대였던 것이다. 그 중에서 누구보다도 그 땅의 주인이 분명했던 고구려를 중국은 자국의 역사로 흡수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1990년대 초반 이미 시작되었고 나날이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특별전은 중국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열린 전시회다. 복원 전시되어 있는 이 무덤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장군총이다. 고구려를 대표하는 왕의 무덤을 복원해놓고 고구려사가 중국사임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태왕, 즉 광개토 대왕의 능이 산처럼 굳건하고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이 돌은 고구려 역사에서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고구려사의 귀중한 유물들이 민족융합이라는 기치 아래 중국사로 둔갑돼 있다. 특히 부여와 고구려가 경쟁하면서 대융합하여 중원 문화의 활기를 불어넣고 중국 역사에서 수, 당 시대를 성대하게 여는 바탕이 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은 부여와 고구려를 그들의 한낱 지방 정권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이 특별전은 고구려만이 아니라 홍산 문화도 중국 고유의 것으로 선언하는 의미도 있었다. 후대 역사인 고구려사를 자연스레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이 특별전은 노리고 있는 것이다. 동북공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고구려 연구를 더 심층 깊게 연구를 하고 또 이전에 바탕이 되는 이 홍산에서 백두산까지 이르는 커다란 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한반도 넘어 대륙의 한가운데서 고대 문명의 서막을 열었던 한민족. 신라 금관을 장식했던 이 작은 고국에는 잊혀진 우리의 고대사가 올곧게 숨어 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으로 그리고 대륙으로 무한히 뻗어나가 북방아시아를 하나로 잇는 거대한 문화권을 고국은 상징한다. 그리고 그 찬란한 고국 문화의 한가운데에는 반만 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이 있었다. Проскакал